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아파트 거실에 앉아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멍하니 보고 있었죠. 항상 그렇듯 혼자 먹는 저녁, 혼자 보는 TV, 혼자 보내는 저녁 시간. 그때 문득 휴대폰이 울렸어요. 요즘은 잘 울리지 않는 문자 알림음이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 한 통. 밤에만 전화해요. 단 4글자였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어요. 요즘 이런 수상한 문자가 많이 오니까요. 하지만 그 문자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박정숙입니다. 올해 62이 됐어요. 서울 근교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30년 넘게 함께한 동반자를 잃고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어느새 그 상실감에도 익숙해졌습니다. 딸 하나는 10년 전 호주로 유학 가서 그곳에서 결혼에 정착했어요. 손주도 둘이나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영상통화가 전부입니다. 명절에도 비행기 표가 비싸서 자주 오지 못하죠. 그래서 최근 몇 년은 혼자서 조용히 지내왔어요. 은행에서 퇴직한 후에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막막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만 있다가 우울증이 올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노인대학에 등록했어요. 스마트폰 활용법 수업과 영어회화 기초반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3회 동네 요가 센터에 다니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죠. 요가 수업이 끝나면 동네 마트에 들러 혼자 먹을 저녁거리를 사고 집에 돌아와 TV를 보다가 잠드는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낯선 문자를 받고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요즘 이런 스팸 문자도 많다더니 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저녁 뉴스를 보고 간단히 설거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정이 가까워올 때쯤 이불 속에 누워서도 자꾸만 그 문자가 떠올랐어요. 누가 보낸 문자일까? 밤에만 전화하라니. 혹시 알고 지내는 사람일까? 수십 번 생각하다가 결국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신지요? 메시지를 보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소녀 같은 느낌이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김동현입니다. 노인대학 스마트폰 수업에서 뵌 적 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반짝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던 신사분이었죠.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분. 항상 앞줄에 앉아서 선생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몇 번 눈인사를 나눴지만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그분이 왜 내게 문자를? 그것도 이런 시간에? 혼란스러운 마음과 함께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일이 드물어지는데 오랜만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나요? 약간의 의구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수업 때 연락처 교환했잖아요. 단체 채팅방에. 아, 맞았습니다. 한 달 전 선생님이 수업 공지를 위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모두의 번호가 공유됐었죠.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밤에만 전화하라는 건지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 밤에만 전화하라고 하셨나요?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왠지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상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이든 여성을 노리는 사기꾼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한참 후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낮에는 제가 손주를 봐요.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
밤에만 자유시간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불편하셨다면.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였지만 왠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손주를 돌봐주는 모습을 상상하니 왠지 더 멋진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 통화해도 될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이미 보낸 메시지는 취소할 수 없었죠. 거의 즉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동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쓰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 씨.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보다 더 차분하면서도 깊었습니다. 귓가에 직접 들리는 그 목소리에 왠지 모르게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예상치 못하게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수업 내용 잘 따라가고 계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특히 앱 설치하는 것이 헷갈려요. 다음에 도와드릴게요. 사실 저도 은퇴하고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스마트폰 이야기에서 서로의 가족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 제가 3살, 5살 손주를 돌봐요.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손주를 향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정숙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딸 하나가 호주에 살아요. 5년 전에 남편을 심근경색으로 잃었어요.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아직도 남편 이야기를 할 때면 그래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왠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대화는 취미와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저는 요가를 배우고 있어요. 은퇴 후에 시작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는 등산을 좋아해요. 북한산에 자주 가는데 언젠가 함께 가면 좋겠네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다행히 전화여서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가 술술 이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동년배만의 공감대가 있었어요. 나이 들면서 겪는 고민, 은퇴 후의 삶, 자녀와의 관계. 모든 주제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내일 일어나기 힘드실 텐데 죄송합니다. 그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재미있게 이야기했어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내일도 전화해도 될까요? 조금 수줍은 목소리로 그가 물었습니다. 네, 밤에요. 저도 모르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설렘이 가시지 않았어요.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통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30분, 나중엔 2시간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통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선생님이셨어요?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학생들은 저를 무서운 선생님이라고 불렀대요. 하지만 졸업할 때면 항상 감사하다고 찾아왔죠. 그의 이야기에 저도 학창시절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 젊은 시절의 추억, 아픔과 기쁨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그가 제 하루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밤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기대하게 되었고 하루 종일 그와 나눌 이야깃거리를 생각하게 됐어요. 정숙 씨는 남편과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힘들었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중매로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30년 동안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그 말을 하며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아픔보다는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박정숙 씨 혹시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저도 이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막상 제안을 받으니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아,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제가 성급했네요. 제 침묵을 오해했는지 그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준 사진 속 그는 은발이 멋진 품이 있는 신사였지만 제 모습은 어떨지 걱정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살펴볼 때마다 내가 너무 늙어 보이지 않을까, 실제로 만나면 실망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생각해 볼게요. 결국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그의 배려 깊은 대답에 마음이 더 끌렸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제 마음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무척 좋았어요. 그 후로도 우리는 매일 밤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었어요. 그래도 가끔씩 오늘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으면 혹시 같이 가면 좋을 만한 곳을 찾고 있어요 라고 넌지시 말하는 걸 보면 그도 여전히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밤에는 통화를 하면서도 낮에는 내 모습을 더 나아 보이게 하려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염색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화장품도 꺼내 보았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설레는 마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요일 오후 통화 중에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만나볼까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장소를 고르는 것도 고민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만나면 아는 사람을 마주칠 수도 있어서 불편할 것 같았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태원 쪽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우리는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장소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태원의 조용한 카페.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멀리 가기로 했죠. 약속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은 커져갔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만나서 어색하면 어쩌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약속 당일 아침 저는 3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꾸민 듯 보이는 것도 너무 평범해 보이는 것도 싫었거든요. 결국 오래전 딸이 선물해준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었던 때가 3년 전 친구 아들 결혼식이었으니 정말 오랜만에 꺼내 입는 옷이었어요. 평소보다 꼼꼼히 화장을 하고 몇 달 전 미용실에서 받은 짧은 퍼머넌트 헤어에 가볍게 스프레이도 뿌려봤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마주하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설레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이게 맞나? 스스로에게 물으면서도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 괜히 눈치가 보였어요. 저 할머니가 왜 저렇게 꾸미고 다니지?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 불안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카페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어요. 카페 앞을 서성이다가 문득 이러다 못 만나고 돌아가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던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어요. 전화로만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공을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더 멋있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은색이 섞인 머리카락, 깔끔한 네이비 셔츠, 그리고 그 반짝이는 눈빛. 키도 생각보다 커서 제가 올려다봐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그가 일어나 밝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순간 악수를 해야 할지 가볍게 고개만 숙여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결국 우리는 서로 가볍게 목례만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잔뜩 준비해갔던 이야기들도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손가락을 어디에 둬야 할지도 몰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커피 먼저 주문할까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지만 메뉴판을 받자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평소에는 아메리카노만 마시는데 오늘은 뭔가 특별한 걸 시켜야 할까? 하지만 카페라테나 바닐라라테 같은 건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마시는 것 같고 저는 아메리카노로 할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안도감과 함께 대답했어요. 커피가 나오고 처음 몇 분은 어색했지만 이내 전화에서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전화로는 몰랐던 그의 표정과 손짓이 더해져 대화가 더 풍부해진 느낌이었어요. 손주들은 어떻게 지내요? 제가 물었습니다. 큰 손주가 이번에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아침마다 데려다 주는데 처음엔 울었는데 이제는 제법 적응했어요. 그는 손주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정말 반짝였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제 취미인 요가로 이어졌어요. 요가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년 정도요. 처음엔 허리가 아파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취미가 됐어요. 대단하세요. 저는 몸이 너무 뻣뻣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의 솔직한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도 모르게 놀라서 말했습니다. 같이 저녁 드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어요.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안내한 식당은 조용한 일식당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보며 식사를 했어요. 연어 사시미와 간단한 안주, 그리고 따뜻한 사케 한 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특별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전화번호를 알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에요. 놀라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잠시 사케 잔을 돌리며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 스마트폰 수업에서 박정숙 씨를 봤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질문할 때마다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믿기지 않다는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단체 채팅방에서 번호를 보고 용기를 내서 연락한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솔직한 그의 고백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기쁨이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가 나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니. 그런데 왜 밤에만 전화하라고 하셨어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낮에는 정말 손주를 봐요. 하지만 밤에 통화하면 더 로맨틱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우리는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60대의 나이에 이런 설렘과 두근거림을 다시 느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더 깊고 성숙한 감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가 저를 집 근처까지 택시로 데려다 줬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우리는 잠시 서 있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또 만나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을 때도 여전히 그날의 모든 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첫 만남 이후로 우리는 자주 데이트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영화도 보고 공원 산책도 하고 가끔은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통화는 여전히 우리의 소중한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저는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항상 마음을 졸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도착한 교회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숨어 다녀야 할까요? 솔직히 저도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하는 걸까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만남을 가진다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할까요? 저도 그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아직 자녀분에게는 말씀 안 하셨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사실 딸에게 새로운 만남에 대해 몇 번 말해볼까 고민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언급했더니 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엄마, 어떤 분이시래요? 어디서 만났어요? 혹시 사기 아니에요?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기꾼 많다던데. 딸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속상했습니다. 마치 내가 판단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동현 씨는 어떠세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아들에게 살짝 언급했더니 아버지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3년 전에 암으로 떠났어요. 아들은 아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크고 제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지만 항상 밤에만 통화하고 남들 눈을 피해 데이트를 했습니다. 마치 비밀 연애를 하는 청소년처럼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런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하나?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사랑을 가질 자격이 없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숙 씨, 다음 주에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어느 날 저녁 통화 중에 그가 제안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또 강남? 약간의 피로감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우리 동네 영화관에 가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항상 멀리 나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 만나면 어쩌죠? 만나면 당당하게 인사하면 되죠. 우리가 뭐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동네 영화관에 함께 갔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주변을 살피느라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조금씩 당당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데 정말로 반상회에서 자주 만나던 이웃 최 여사님과 마주쳤습니다.
깜짝 놀라 얼굴이 붉어졌지만 동현 씨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정숙 씨. 누구랑 영화 보러 오셨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동현 씨를 바라보는 최 여사. 아, 저, 친구예요. 말을 더듬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노인대학에서 같이 수업 듣는 친구입니다. 동현 씨가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아, 그러시구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최 여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떡해요, 이제 소문날 거예요. 영화관을 나오면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뭐가 잘못됐나요? 우리는 그냥 같이 영화 보는 친구일 뿐이잖아요. 그의 말은 맞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예상대로 이틀 후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최 여사는 요즘 좋은 분 만나셨다면서요? 하고 은근히 물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노인대학 친구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왜 이렇게 숨기고 변명해야 하는지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동현 씨가 갑자기 전화했습니다. 평소 밤에만 통화하던 그가 낮에 전화를 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정숙 씨, 큰일이에요. 아들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요? 제 휴대폰을 우연히 봤나 봐요. 문자들을. 지금 많이 화나 있어요. 어떻게 화가 났는데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의 자리에 다른 여자를 들인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많이 화내셨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좀 시간을 두고 이야기해 볼게요. 죄송해요. 당분간 전화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동현 씨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매일 밤 기다리던 통화가 없어지니 마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걱정되어 몇 번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아들과 큰 다툼이라도 있는 걸까? 온갖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어요. 열흘째 되는 날 용기를 내어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리고 나서야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동현 씨? 정숙 씨.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들이 제가 다시 연애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내가 떠난 지 얼마 안 됐다고. 아직 어머니를 잊지 못했대요.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해해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네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러운 마음에 한참을 울었어요. 한순간에 찾아온 행복이 이렇게 쉽게 깨지다니. 동현 씨를 위해 하루 이틀 연락을 자제했지만 그가 다시 연락해올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문자를 보냈지만 그의 답장은 짧고 형식적이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들과 관계는 천천히 나아지고 있어요. 정숙 씨도 건강 챙기세요. 시간이 갈수록 그의 문자는 더 뜸해졌고 결국 한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연락은 없었습니다. 매일 밤 휴대폰만 바라보다가 결국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인대학도 잠시 쉬었어요. 그를 마주칠까봐. 요가 센터에서도 의욕이 없어 자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각도 많아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상처받는 걸까? 6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사랑이람.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와의 추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었던 순간들,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눈빛으로만 사랑을 나누었던 시간들. 이제 그런 날들은 다시 오지 않는 걸까? 호주에 있는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엄마가 이런 일로 괜히 상처받았다고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아픔을 삭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날씨는 점점 추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 마음도 그렇게 시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동현 씨와의 연락이 끊긴 지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독 쌀쌀한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집에 혼자 있자니 더욱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TV를 켜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저녁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화면이 흐릿했습니다. 우산을 쓴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자 동현 씨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꽃다발을, 다른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비에 옷자락이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정숙 씨,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그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몇 달 사이 그는 조금 더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눈빛은 변함없었어요. 들어오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숨이 가빴어요. 거실에 앉아 그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엔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생각에 화가 났나 봐요.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결국 제 행복을 위해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거든요. 정숙 씨에게 확신을 주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겨우 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숙 씨에게 드리고 싶어서요. 그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반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하지만 품이 있는 은반지였어요. 이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혼 반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하지만 제 마음의 표현이에요. 앞으로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함께 하고 싶어요. 정숙 씨가 원하신다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이제 밤에만 전화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신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이제 언제든 전화해도 돼요. 낮이든 밤이든. 그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다정했어요. 다음 주 우리는 처음으로 동네 식당에서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했습니다. 물론 주변에 시선이 있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가족에게도 관계를 알렸습니다. 동현 씨의 아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친구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호주에 사는 딸에게 동현 씨를 소개했습니다. 화상통화로였지만 딸은 생각보다 이해해 주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남자친구분 정말 점잖아 보이시네요. 나중에 한국 가면 꼭 만나고 싶어요. 딸의 지지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딸도 기뻐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딸 가족이 한국에 방문했고 동현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동현 씨의 유머 감각과 따뜻한 성품 덕분에 금방 분위기가 편안해졌어요. 호주로 돌아가기 전날 딸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분 만난 것 같아요. 아빠도 하늘에서 엄마가 행복한 걸 보면 기뻐하실 거예요. 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주로 동현 씨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평일에는 각자의 생활을 하며 저녁에 통화를 합니다. 결혼은 아직 생각 중이에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더 이상 밤에만 전화하는 비밀 연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함께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이웃들에게도 서로를 소개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아는 우리 동네에서 소문이 퍼지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막상 공개적으로 관계를 드러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영자 씨는 나도 소개시켜 달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지요. 많은 분들이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다니 부럽다고 말했어요. 60대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 처음에는 두렵고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우리의 행복을 당당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사랑이 젊은 시절의 사랑보다 더 깊고 성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 더 진실된 사랑이 아닐까요? 젊은 시절에는 미처 몰랐던 작은 행복들,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것, 같은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우는 것, 아플 때 걱정해주는 목소리. 이런 소소한 일상이 지금의 나에겐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얼마 전 동현 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 제가 직접 닭죽을 끓여 그의 집에 가져다 주었어요. 그는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고마움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숙 씨, 이런 따뜻함을 잊고 살았네요. 나이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 외모, 기억력.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요. 나이 든다는 것은 새로운 감정, 더 깊은 이해, 더 성숙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밤에만 전화해요라는 한 통의 문자로 시작된 우리의 비밀 연애는 이제 햇빛 아래 당당히 피어나는 아름다운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인생의 남은 페이지를 아름답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